2009년 한 남자가 집에서 숨졌다. 겨우 23살이었다. 부검 결과 그는 굶주림과 추위로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양수어였다. 그는 1986년 중국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양지춘은 그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겼다. 정성을 다해 아이의 이름을 수어라고 지었다. 외아들을 자기 곁에 꼭 붙들어두고 싶어서였다. 그 이름은 훗날 정확한 예언이 되고 말았다. 물자가 부족하던 그 시절, 농촌의 아이들은 집안의 반쪽 노동력이었다. 하지만 양수어는 달랐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어머니가 이까지 떠다 주었다. 밖에 나가고 싶으면 아버지가 멜대로 그를 메고 다녔다. 그의 두 발은 철저히 보호받았고 땅에 닿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8살이 되어서야 겨우 걷는 법을 익혔다. 이웃들은 보다 못해 아이를 그렇게까지 오냐오냐 키워선 안 된다고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특별한 아이라고 굳게 믿었다. 조금의 서러움이나 고생도 겪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그 사랑은 숨막힐 만큼 빈틈없는 성벽 같았다. 그것은 바깥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냈고 동시에 성장의 모든 가능성마저 차단해버렸다. 양수어는 학교에 보내졌다. 그에게는 자신이 중심이 아닌 세계에 처음 들어선 순간이었다. 선생님은 그에게 청소를 시켰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며 떼를 썼다. 부모조차 자기를 일시키지 않는데 남이 그럴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여겼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학교로 달려와 아들 대신 당번 일을 해치웠다. 그의 어머니 논리로는 아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어떤 육체노동도 대학에 갈 아이의 기력을 소모하는 일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선생님도 더는 그에게 뭘 시키지 않았고 반 친구들도 그를 멀리했다. 그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았다. 심지어 스스로를 룽, 곧 용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13살 운명을 뒤흔들 첫 번째 변수가 찾아왔다. 오랜 세월 과로하던 아버지가 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졌다. 하지만 양수원은 그 일로 성장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이 웅크러들었다. 걷는 것조차 힘들다며 끝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고집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사랑은 타협으로 바뀌었다. 어머니는 홀로 모든 농사일과 집안일을 떠맡았고 이 거대한 아이를 계속 부양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누워 도저히 밥을 지을 기운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 부엌에 가서 남은 밥을 좀 드라고 했지만 그는 할 줄 모른다며 냉담하게 거절했다. 아들의 무감각한 얼굴을 보며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일어나 그를 위해 밥을 해야 했다. 그는 어쩌면 끝내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지켜온 보물이었다. 이미 감사와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8살. 두 번째 불행이 닥쳤다. 심신이 모두 지친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양수어를 지켜주던 보호막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고아가 되었다. 사지 멀쩡하지만 홀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거대한 고아였다. 그는 집안에 감나가는 물건을 하나씩 팔기 시작했다. 팔아치운 뒤에는 마을에서 구걸했다. 사촌형 양더위는 참아두고 볼 수 없어 그를 집으로 데려와 돌봤다. 하지만 곧 이 18살 청년의 정신 상태가 이미 아기 수준으로 퇴행했다는 걸 알게 됐다. 밥도 떠먹여줘야 했고 옷도 입혀줘야 했다. 심지어 침대 위에서 그대로 대소변을 보기도 했다. 사촌 형제들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를 옛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 그의 생존 본능이 깨어날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양수어에게는 조금이라도 몸을 써야 하는 모든 일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다. 마을 사람들은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는 불을 피워 밥하기조차 귀찮아 그것들을 처마 밑에 매달아 썩게 내버려 뒀다. 겨울이 오자 그는 추위를 느꼈다. 하지만 장작을 주우러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다. 대신 집안의 가구를 뜯어냈다. 처음엔 의자, 그 다음엔 탁자, 마지막엔 자신이 자던 침대, 널빤지까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자 그는 벽구석에 웅크렸다. 주워온 비닐봉지를 덮고 추위를 버텼다. 움직임을 줄이려고 집 안바닥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배설하기까지 했다. 집 전체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으로 변해갔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일자리도 알아봐 주었다. 하지만 공사장의 벽돌은 너무 무거웠고 식당 접시는 너무 미끄러웠으며 서빙은 오래 서 있어야 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의 모든 시도는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 그는 차라리 굶을지언정 일을 하려 하지는 않았다. 2009년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사촌형은 보름이 넘도록 양수어가 밖에 나오는 모습을 보지 못하자 이상함을 느꼈다. 그가 그 문을 밀어 열었을 때 벽구석에 웅크린 채 이미 싸늘하게 굳어버린 시신만이 보였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며칠 전 이웃이 가져다준 밥 한 그릇과 고기 한 점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었다. 하지만 진정 그를 죽인 것은 부모가 18년 동안 퍼부은 숨막히는 사랑이었다. 그 사랑은 정교한 수술칼처럼 한 번에 한 조각씩 그의 모든 생존 본능을 도려냈다. 끝내 그를 죽음만 기다리는 표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천하제일 게으름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리고 전국적인 교육 실패의 대표 사례가 되었다. 하지만 결국 양수어의 비극은 게으름과는 무관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철저한 박탈에 관한 이야기다.